전문가 모시고 저희가 밀양 화재 참사 소식 자세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공화성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안형준 한국 초고층 도시건축학회 연구원장 나와 있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자,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제천 화재 참사로 두 분을 뵀던 것 같은데 또 안타까운 사고로 또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됐네요. 예.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인한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뉴스를 보면서 저도 아침부터 확인했습니다만 1명, 8명, 9명에서 갑자기 이제 41명까지 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시간이 갈수록 계속 늘어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화재는 병원에서 일어난 화재입니다. 그래서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화재와는 달리 화재가 났을 때 이분들을 어떻게 대피시킬 것인가 그런 매뉴얼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방당국에서는 잘 대치했다고 하지만 거기서 구출한 것만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들 좀 춥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해야 되는데 이송 도중에 몇십 명이 좀 사망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는 화재를 진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 사용자들의 그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조할 것인가 이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 교수님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일단 그 대피를 빨리 하면 그 화재 발생 피해를 인명 피해를 많이 줄일 수가 있는데 일단 거동이 불편하다 보니까 대피를 시키는 방법은 자력 피난이 쉽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간호사나 의사, 간호조무사에 의해서 대피를 시켜야 되는데 그 대피시킬 수 있는 인원이 한 30몇 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환자는 100여 명이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한 명에 한 명씩은 붙어야 되는데 그렇다 보면 한 3배 정도의 환자가 그 병원 내에 있었는데 대피시키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것이죠. 지금까지 들어온 내용을 보면 화재 당시에 의사 2명, 간호사 9명이 근무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3배가 아니라 훨씬 더 부족한 인원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화재를 대비해서 많은 인력을 하면 안 되죠. 지금은 정상적일 때의 사람들만 있는데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대피시킬까, 어느 인원이 할 것인가, 어떤 그런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 책임자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 안전관리 책임자에서 어떤 지시를 받고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이것이 중요한데 간호사가 뛰쳐나왔다 하고 이렇게 지적을 할 것이 아니라 안전관리 책임자가 간호사에게는 어떤 임무를 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임무를 줬는지 안전관리 책임자가 어떻게 조치했는지를 이번에 확실하게 좀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병원 내에서 안전관리 책임자라고 하면 누가 있을까요? 우선 그 정확히 나름이지만 그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책임자가 반드시 한 명. 그러니까 직원 중에 한 명이 직원이라든지 책임자급으로 또 이제 거기에 거죠? 보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먼저 조치를 취할 때 그때 이 간호사, 이 의사에게는 어떤 그 미션을 줬어야 되는데 그냥 간호사의 한 개인 행동으로 우리가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안전관리 책임자하고 그 조원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번에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매뉴얼이 결함이 있었다라고 좀 짚어주셨는데 보통 비행기나 선박 같은 경우에는 먼저 탈출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따른 처벌이 또 따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법적인 책임이나 규정이 없는 거죠?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 소방안전관리자라고 해서 그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지고 매뉴얼이라든가 교육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매뉴얼만 있을 뿐 교육 훈련을 제대로 시키지 않기 때문에 어떤 간호사가 내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를 시켜야 되는지 소화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화재에 그 큰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화재가 나면 그 화재가 번지는 걸 확산하기 위해서 이번에 2층에서 3층으로 번지질 않았다 그걸 이제 자랑하는데 그게 아니라 2층 내에서도 화재가 났으면 방화샷다가 내려서 방화문의해서 그 화재의 확산을 막아줘야 되고 또 거기에 유독가스가 있다면 재현 또는 배연 시설을 잘 작동하면 이제 점차적으로 그 인원 가지고 효과적으로 그 대피를 시킬 수 있는데 그저 확산하는 걸 보면 그 인원 가지고는 부족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시뮬레이션 해서 만약에 그 사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떤 시설이 필요한가. 그래서 그 시설을 확충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네. 말씀드리면 현재 화재가 발생했을 때 건물 내에 연기만 빨리 뽑아냈다고 그렇죠. 하더라도 인명 피해를 많이 줄일 수가 있는데 현재 소방법상의 그 재현설비는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은 돼야지 그 재현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제천화재는 정상적인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병원은 정상적이지 못한 신체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예.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럴 때는 유독 가스를 딴 사람보다는 많이 맡을 가능성이 있죠. 이럴 때는 재현설비를 특별하게 재현설비를 그 면적이 안 철저히- 된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 용도에 따른 그런 그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화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게. 네, 이 병원이 스프링클러 의무 대상도 아니고 설치도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고 또 일부 전문가가 인터뷰를 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병원에서는 소방수를 사용하지 않게 되어 있다라고 하던데 이건 좀 어떻습니까? 수술실이라든가 이런 예. 곳에는 그런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2014년도인가요? 우리가 예. 장성 요양병원 화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2015년도에 전국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법을 상당히 강화했습니다. 바닥 면적 6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스프링클러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병원에도요? 그렇습니다. 예. 60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수도에 연결해서 스프링클러에 물이 나오도록 하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 추가로 더 강화된 것은 이것이 이 법이 소급 적용돼서 3년 이내에 그 모든 전국에 있는 모든 요양병원은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당시 법은 2015년 7월 1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3년이라고 하면 2018년 7월 1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세종요양병원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 참 물 대신에 안타깝습니다. 또 불화성 장비를 이용을 해서 기체로 또 진압을 하는 게 보통 그렇죠. 병원에서 한다고 예.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화재가 일어나면 모든 화재를 물로 끄는 건 아니에요. 예. 물을 끄면 기름 같은 거면 물로 끄면 더 위험하고요. 예. 또 유독 가스는 또 어떻게 해야 돼? 모래로 할 것이고 아니면 어떤 다른 약품 폼으로 하는지 구별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적절한 진압을 해야 되고요. 저는 문제가 바로 뭐냐면 그 장성요양병원에서 화재가 이미 나서 거기서 교훈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고를 통해서 새로운 동일한 유사한 사고는 막아야 되는데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화재가 나면 주무장관이 몇 분 내에 도착하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화재로 인해서 어떠한 교훈을 얻고 어떠한 그 대책을 세서 예. 동일한 사고를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는 계속 예. 반복되고 있는 이런 우리나라의 현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지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은 중상자 중 10명이 좀 위독한 또 상태여서요. 예. 희생자가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 아무쪼록 더 이상 희생자가 좀 없었으면 바람을 가져보면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화재 원인을 좀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텐데요. 뭐 여러 가지 뭐 전기적 그 원인도 있겠고요. 근데 당시 예전에 이제 장성군 그 요양병 화재 때 보면은 불은 그때 당시에는 10여 분 만에 진화가 됐지만 이게 건물 전체로 유독가스가 퍼진 것도 있었고 또 침구 등에서 이제 유독가스가 발생을 한다면서요. 이런 부분들도 아마 1, 2층에서 희생자가 많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컸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일단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화재 원인은 그 방화에 의한 예. 화재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같이 날씨가 이렇게 추운 계절에는 또 전열기구를 많이 사용할 예. 수가 있습니다. 뭐 커피포트라든가 전기장판이라든가 이런 그 전열기구에 의한 또 화재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긴밀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또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탈의실에서 화재가 처음 났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탈의실에서 좀 화재가 처음 그래도 발생이 됐다라는 건 좀 어떤 요인들이 저도 있을까요? 이제 그 들리는 얘기하면 예. 전열기를 사용하다가 화재가 시작이 됐다 그런 얘기. 근데 이 간호하는 사람들이 간병인들이 전열기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책임자가 개인적인 전열기를 쓰면 안 된다고 저지만 했어도 얘가 만약에 그게 원인이라면 이런 사고는 막을 수 있었는데 그냥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사고를 막으려면 예방 보전이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막는 그렇죠. 거. 그다음에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그 뒷수습하고 원인 발견 사후 보전이라는데 예방 보전이 철저히 했다면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원인을 이제 조사해서 밝혀지겠지만 만약에 전열기를 사용한 것이 화재의 원인이었다면 예. 병원에서 간병인들이 사용하는 전열기는 정말 사용해서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을 가지고 모든 병원에서 전열기에 대한 체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일단 화재가 교수님 발생하고 나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이 죽지 않아야 되는 것.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인명을 구해야 되는 게 먼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간 뭐 삽시간에 불이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비상적으로 출동하기 전에 뭔가 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미리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거든요. 이 그게 부분은 중요한 게 예. 그러기 때문에 방화 샷다가 있고 방화 문이 있어요. 예. 그리고 거기 안전관리 책임자가 있고 화재에 대한 같은 모든 재난에 대해서 그러면 초등 그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제천 화재도 골든 타임을 넘어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 병원에 대한 골든 타임은 제천 화재보다 더 빠른 시간에 조치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중환자들은 산소통을 메고 있기 때문에 산소통에 만약에 화재가 붙었다면 폭발할 수도 있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 병원에 대한 골든 타임 내에서는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 의사라든지 환자라든지 아니면 간호사라든지 아니면 그 여러 관리자라든지 어떠한 매뉴얼에서 어떻게 조치하겠는가를 해놓고 그다음에 일반 시설보다는 좀 더 특별하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관리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예. 왜냐하면 거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자들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특별히 이런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네. 그 침구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침대가 있고 침대에 매트리스가 있고 또 금방 말씀하신 그 탈의실에 그 병원 옷도 많이 있을 텐데 그렇죠. 이런 것들은 방염 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현재.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침구류라든가 이런 데 불이 나면 유독가스도 많이 발생되고 불을 끄기도 상당히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이런 침구류라든가 이런 소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염 처리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병원이다 보니까 의약품도 병원에 많잖아요. 이런 의약품들이 좀 가염 물질이 많아서 이것들도 화재 피해를 더 키웠던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가스통도 산소통이라든가 이런 가스통도 많이 비치돼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런 것들이 폭발이 우려도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상 근데 이런 것들이 실내에 병원 그 건물 안에 그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안전 조치를 더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건물 화재, 뭐 의정부 화재도 그랬고 제천도 그랬고 네. 일단 밑에서 연기가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옥상 쪽으로나 올라가서 일단 구조를 기다리게 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좀 빨리 이루어진 게 좋을 텐데 그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일단 그 위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봤더니 1, 2층에서 화재가 났고 네. 3, 4층 괜찮았고 5층에서도 또 일부 사망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요양병원에는 대부분 그 각 층마다 대피 공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간호사라든가 간호조무사,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피 공간으로 빨리 이동을 시키면 그쪽에는 유독가스가 훨씬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고요. 또한 3층 이상에는 구조대라는 게 설치되어 있는데 예. 참 이 부분은 참 안타까운 것이 구조대가 최소한 이 무게가 한 200kg 이상이 되고 혼자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번거롭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구조대라는 것은 예. 그 천 이렇게 펼치면 천을 통해서 네. 그 속으로 들어오면 1층으로 내려오는 창문 통해서 전개를 시키면 미끄럼틀 같이 그렇습니다. 오는 그렇게 식으로. 되는데 이것을 펼치기가 상당히 어렵고 예. 사실상 이걸 펼치는 교육을 받은 사람도 거의 없기 때문에 구조대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그 근데 말씀하신 지금 거는 들어오는 이야기를 좀 정정을 해보고 싶은 네네. 부분이 네. 예. 지금 들어오는 저희 속보에 따르면 일반 환자들은 좀 인명 구조대를 이용을 그렇죠. 해서 다행히도 또 탈출을 했다라고 바로 그 하더라고요. 얘기입니다.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거동이 가능한 환자들은 예. 사용할 수 있지만 예. 그 병원은 거동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더 많단 말이죠. 그 사람들에 대한 대피는 사실은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문에 일반 건물처럼 할 게 아니라 병원에서는 그 대피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실질적인 대피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좀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네, 일반 맞습니다. 환자들 네. 아까 구조대가 잠깐 보였는데요. 예. 이렇게 사실은 그 자력 피난이 어렵기 때문에 이 구조대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구조대를 펼칠 수 있었다고만 해도 사실은 그건 대단한 교육이 사실은 된 상태입니다. 그러게요. 막 이미 뭐 많이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맞습니다. 사용한 거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는 그 예. 이런 구조대 말고 다수인 피난 장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엘리베이터처럼 생긴 것인데 무동력으로 타면 1층으로 바로 내려오는 이런 구조가 다수인 피난 장비인데 예, 예. 이 근데 구조대 그것도 이제 보면은 연기 때문에 예, 예. 엘리베이터나 그런 쪽 통로 쪽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실내에 화재가 발생하면 통로는 그 제연 설비가 작동이 되고 예. 또한 실내에서만 화재나 유독가스가 있지 복도로는 일반적으로 늦게 번지는 그런 상황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렇군요. 예, 복도나 계단으로. 그래서 근데 안타깝게도 이 구조대보다 다수인 피난 장비가 가격이 5배 이상 비쌉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까 그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비용적인 것 때문에 꺼려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초고층, 예. 50층 이상에는 그 피난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피난용 엘리베이터. 그래서 이와 같이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확장해서 병원 같은 데는 거동이 불가능하니까 병원에는 환자, 특히 거동이 불가능한 환자를 위한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이번에 도입하는 것이 지금 좀 그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병원을 네. 보면 구식 건물이어서 보니까요. 네. 그 옆쪽에 계단이 이제 옛날 건물들이 아파트도 그렇고 바깥 옆쪽에 계단. 계단이 있잖아요. 그쪽으로만 좀 나왔어도 훨씬 더 뭐 연기 시식한다거나 그런 건 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바깥 계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 사실상 대피하는데 상당히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데 예. 이번처럼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거동이 불편하고 자력 피난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이 바깥 그러니까- 계단도 효과가 적다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 드는 그 제가 상황이 얘기 상황인 것 듣기는 같습니다. 탈의실에서 먼저 연기가 이렇게 발견됐다는 예.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탈의실에서는 보통 병원에서는 어떤 가연성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불을 다루는 것이 없어요. 근데 예. 어떻게 탈의실에서 연기가 발생됐다는 것은 거기서 원래 탈의실의 목적이 아닌 뭔가 불을 방화의 방화 또는 가능성. 화재를 좀 불을 다루다가 일어난 게 아닌가 이런 겁니다. 예. 예. 그 때문에 탈의실에서는 정말 그 불을 다루질 말아야 되는데 거기서 연기가 났던 것은 어떤 이유든지 발화점이 거기라는 것은 뭔가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그 화재 원인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예. 탈의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탈의실에 있는 전기 배선이 갑자기 그 합선이라든가 예. 누전이 발생해서 화재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이 특별히 이 전기 화재 같은 경우는 전열 기구를 사용하면 그 전력 소모가 많기 때문에 뭔가 막 스파크가 튀고 이러면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고 벽 속에 있는 전선이 조금씩 녹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가 어느 한 순간에 그 합선으로 이어져서 화재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탈의실에 이런 원인도 날씨가 체크할 필요가 추우니까 있습니다. 탈의실에서 어떤 전열기를 사용하다 한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의 어떤 노후화도 어떤 하나의 원인일 수도 있겠다고 좀 보고 계신 거죠. 충분히 있습니다. 건물이 노후화가 되면 일단 전선의 피복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헐거워지겠죠. 그렇습니다. 뭔가, 그렇다 그렇죠? 보면 전기 스파크나 합선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고요. 저는 예. 2004년도에 준공된 것이라서 예. 건물의 노후화라고는 보질 않고요. 왜냐하면 2004년은 10여 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건물로 봐서는 그렇게 노후화된 건물은 아닌 것 같아요. 2004 단지 전기를 과부하게 사용해서 어떤 그 전열기를 잘못 사용해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그 부분 추가로 좀 네. 말씀드리면 예. 건물 골격은 2004년도에 지어졌으면 상당히 양호한 상태인데 우리가 거기 내부에 들어가는 어떤 장식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방염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방염 처리는 보통 한 1년 정도 지나면 다시 방염 처리를 해줘야지 그 성능이 오래 가는데 현행 규정상으로는 한 번만 방염 처리하면 영구적인 게 아닌 거군요. 평생을 방염 바로 처리하지 그런 것이 않아도 소방점검 법적으로는 때 전혀 다뤄져야 문제가 없는 되죠. 그런 예, 예.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소방 점검 같은 그렇죠. 거를
반복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정지적으로 하지 하게 돼 못한 있죠. 것들이 네네. 좀 큰 원인일 수 있었다. 정식적인 소가 점검도 예.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도 법에 위반되지 않으면 예. 소방 당국에서는 권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권고를 한다. 그렇습니다. 고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명령이 아니라 권고. 그렇습니다. 하는 게 좋을 권고를 것 같다. 하면 안타깝게도 건물주는 이것을 대부분 고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에 문제가 되면 권고보다는 반드시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사장 등 병원 관계자가 현재 연락 두절인 상태라는 속보도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관계자 병원 책임자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지도 저희가 좀 추후에 계속해서 파악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네. 상황입니다. 밀양 지역에 있는 세종병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예. 그 세종병원 바로 옆에 요양병원도 붙어 있었던 상황이고 이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규모가 밀양 지역에서 꽤 큰 병원이었을 것이고 이 큰 병원에서 화재가 났고 그 인원들이 다 어딘가로 분산이 돼서 치료를 받아야 하다 보니까 이들을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오히려 그런 공간이 부족해서 숨지는 경우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또 맞습니다. 1, 2층이기도 했기 때문에 충분히 탈출이 용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유독가스를 한 모금만 마셔도 예. 정신을 잃고 판단 능력이 완전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유독가스를 마시지 않는 것이 일단 가장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네, 예. 이동 과정에서의 숨짐 그리고 이송을 해서 치료할 수 있는 공간의 부족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요즘 날씨가 상당히 추운 상태에서 이분들이 일단 1층으로 탈출이 되었어도 이 보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또 하지 않으면 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긴밀하게 우리가 조치를 할 그래서 필요성이 병원은 있겠습니다. 환자한테 써 있어요. 어떤 병명이 있다. 그걸 써있지 대피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소방대원이 들어가면 이 환자는 어떠한 것을 사용해서 대피해야 된다는 게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일적으로 건물 안에서 빼냈다 할지라도 병원 가는 도중에 수십 명이 지금 사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구출이라는 것은 안전하게 구출해야 되거든요.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구출해야 되는지 그것이 표시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그 환자에 대한 각각의 정보를 그렇죠. 어떻게든 몸에 부착하도록 해서 그렇지. 1층으로 대피하더라도 이 환자가 그렇죠. 어떤 증상을 나타내고 있는지 예, 예. 그 구조대원이 그 응급구조사가 파악을 해서 이송 과정에서 그 안전하게 조치를 치료가 취하는 필요하겠네요. 이런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3층 중환자실에서는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1, 2층에서 발생하고 그리고 예. 5층에서 추가 피해자가 발생했거든요. 이건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교수님께서 아까 유독가스를 맞지 않아야 된다 했는데 나오는 유독가스를 어떻게 안 맞습니까?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근데 그러려면 재현 장치를 해야 돼요. 빨리 그 유독가스를 배출해야 되는 장치가 사실 형식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방점검 때 이러한 유독가스들을 배출하는 그 시설들은 문제가 없는지를 꼼꼼히 봐야 돼요. 사실 제천 화재도 불에 타서 화상에 의해서 사망자가 난 게 아니라 예. 유독가스 사망자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재현 장치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점검을 해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얘기하신 예. 대로 연기는 한 모금만 들이마셔도 그렇습니다. 예. 사람이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라고 예. 하셨는데 그렇다면 연기를 차단하는 거, 아까 뭐 방화문, 뭐 방화 셔터, 재현 재현식 장치. 장치 예. 이런 것들이 또 비용이 좀 많이 좀 드는 건가 봐요. 그렇습니다. 비용이 최소한 뭐 1,000만 원 이상 비용은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병원 같은 경우는 이 재현 설비는 청별, 면적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는 것이 필수로 해야 되는 게 그렇죠. 맞다. 필수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또 2시 반 지금 좀 넘은 상태인데요. 위량 소방서장과 또 준비가 되는 대로 세종병원장의 브리핑 좀 저희가 들어볼 텐데 일단 어떤 화재의 원인 일단 어떤 것인지 저희가 좀 계속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밀양 소방서장 브리핑 그리고 네. 석경식 밀양 세종병원의 병원장 브리핑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연결이 되는 대로 추가로 저희가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화재가 발생한 이 병원 이게 그 일반 건물을 개조해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일반 건물을 타 용도로 개조했다고 한다면 어떤 화재 진압도 그렇고 인명 구조 이런 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 건물에서 병원을 하려면 병원을
바꿀 때 거기 사용하는 환자들에 대한 안전은 문제가 없는지를 예. 파악을 해서 일반 건물에서 갖지 못한 시설들을 확충 보완해야 되겠죠. 그런데 요번 이제 화재가 나서 상층으로 화재 확산하는 걸 막았다지만 그 화재 피해가 너무 크단 말이죠. 그래서 그 피난 시설이라든지 대피 시설은 적절했는지 꼼꼼히 조사해봐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오늘 날씨도 굉장히 추웠고 그렇습니다. 올겨울 예. 들어 가장 최저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맞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날씨가 추운 점도 대피나 구조 과정에서 좀 어려움을 줍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그 환자가 밖으로 나오면 예. 몸 상태가 그 상당히 그 추위에 노출되기 때문에 예, 예. 훨씬 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송을 시킬 때도 이 부분에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이송에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어쨌든 또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아까도 뭐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만 온열기구 사용도 굉장히 좀 많았을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인한 어떤 전기적 결함도 충분히 그렇습니다. 좀 원인으로 예상할 수 살펴볼 수 있죠. 있는 부분인 예.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전열기구 예. 같은 거는 전력 소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콘센트가 있을 때 단독으로 하나씩만 꽂아야지. 왜 요즘 이렇게 여러 개 꼽는 거 그것도 아까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부분이거든요. 멀티탭이라고 하는데 전열기구는 이 멀티탭 하나에 2개 이상만 꽂아도 벽 속에 있는 전선이 서서히 녹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전청에 화재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진압이 이루어질 때 그 화재를 진압할 때 물을 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물을 쏘게 되면서 불이 꺼지면서 나오는 그 연기들도 유독가스 일종이라고 좀 봐야 되나요? 그 부분도 일부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물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현재 가장 효과적인 진압 그 소화약제라고 하면 예. 그래도 뭐니 해도 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미하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덜 써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밀양 소방서장 브리핑이 있다고 합니다. 현장 연결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고 계신 아까 하다가 중단된 사상자와 관련된 직계와 관련돼서는 우리 밀양시 보건소장께서 답변을 성실하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밀양시 보건소장께서 지금 최종 집계 업데이트 작업을 여러분께 성실하게 답변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쪽으로 마이크를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되시겠습니까? 네. 세종병원 병원장 최정식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환자분, 보호자분, 일적 분들께 너무 죄송스럽고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사태 마무리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기 앞에 죄송합니다. 예. 원장님 생각하실 때 화재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도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관계기관에서도 파악하고 있거든요. 지금 응급실 쪽에서 약간 불이 났다, 연기가 났다 하는 것만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스프링클러는 왜 설치가 안 하셨던 건가요? 스프링클러 설치요. 예, 저는 이사장 송경철입니다. 그 세종병원은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되는 이유가 건축 면적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이 아니고 그 일반 이 스프링클러 설치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의 건축물의 면적이 안 돼서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종요양병원도 지금 이제 그 요양병원 인정제라든지 요양병원의 의료법 건축법이 개정된 관계 그 이후로 2018년 6월 30일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설치를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해서 전부 다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응급실에 난로가 있었습니까 혹시? 응급실에는 난로는 없었고요.
처음에 목격자에 의하면 이제 그 응급실 안에 냉난방기가 최근 들어 설치했는 그 습단대행 2개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뭐 불이 났다, 전기 스파크에서 불이 났다 하는 소리도 있고 또 다른 분 없는데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응급실 천장에서 전기 스파크에 의한 어떤 그런 내용으로 불이 났다, 순식간에 불이 번졌다, 뭐 이렇게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그 당직했던 그 당직 뭐 간호사라든지 원무과 직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소방 점검은 좀 받으셨나요? 이제까지 뭐 소방 점검이라든지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가장 마지막 받으셨죠? 마지막 점검 일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저희들이 법에 대한 그 규정대로 저희들이 다 받고 전혀 그런 거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장재는 뭘로 썼습니까? 내장들도 제가 정확하게 보지만 그 건축법에 전혀 뭐 위반이 되지 않는 그런 내장들을 해서 그런 거에 다 했습니다. 당시에도 관계자 질문합니다. 예? 질문하는 죄송한데 저희 측면 쪽에서 지금 가래서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이쪽에 가운데 난개가 있으면 제가 핸드폰 좀 제가 움직여야 될 상황이 있어서 잠시 갔다가 와도 되겠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병원 이사장과 병원장의 어떤 브리핑 내용 좀 들으셨는데요. 일단 뭐 병원장 같은 경우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만 연신 되풀이했고 사태 마무리 잘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남긴 상태였고요. 네, 또 이사장도 이 자리에 함께 출석을 해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했는데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설치를 했느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설치 의무 시설이 아니었다. 그리고 설치를 다음 주까지 완료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빠져나간 직원이 없습니다. 직원들은 빠져나간 분이 전혀 없고 계속 모여들지. 직원들도 숨졌습니까? 네? 간호사, 의사도 숨졌습니까? 예, 환자 화재에 구하다가 저희들 직원이 3명이 돌아가셨습니다. 의사 몇 명, 간호사 몇 명인가요? 의사 1분, 간호사 1분, 조무사 1분, 3명 돌아갔습니다. 1층에서 구조하는 구조 활동은 저게 다 돌아가신 분이 3명이 본관 그 세종병원 2층에서 다 돌아갔습니다. 우리 세종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대체로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대부분 연세가 대부분 많은 분들이 주로를 이룹니다. 그분들은 그럼 요양병원에 가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자 질환에 따라서 요양병원에 가 계시는 분들이 지금 94명, 세종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이 83명, 177명이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럼 다들 보면 노령의 환자들이었고 치매 환자들이었다고 봅니까? 치매 환자 되시는 분들은 세종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셨고 그분들은 저희들이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구조대도 이용하고 업고 내려오고 해서 처음에는 옥상에 대피시켰다가 그 위에 직원들로 인해서 그 요양병원에는 전부 다 다친 분도 없고 화상 입은 분도 없이 다 구출했고요. 세종병원의 본관 응급실 천장에서 불이 나면서 워낙 그렇게 갑자기 불이 나다 보니까는 저희들이 구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당시 병원 관계자가 총 몇 분이 계셨습니까? 당시에 당시에 의해서는 전부 사람들이 다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몇 명이었어요?
정확한 인원은 모르지만 그 당직에 의해서 숫자에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당직자가 몇 명이세요? 세종병원 아마 9명 정도 쓸 겁니다. 응급실에는 환자하고 직원이 몇 명이세요? 응급실에 당직쌤이 한 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간호사 한 분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환자. 아마 그 상황에서는 환자가 없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급실에는 환자가 한 분.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2층에서 숨진 분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되게 막 2층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 불이 났는 바로 위층에. 2층은 거동불상 환자들만 모아놓은 그 용도가 정확히 뭐며 거기에 몇 분이 어떤 병명으로 들어가 있고 세종병원 2층이 저희들이 병상수가 35베드에 거의 한 35명 정도가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개 환자 연령층들이 다 고령들입니다. 젊은 성도 있지만 대부분 한 70~80%가 연세가 많은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특정 질병을 모아놓은 거지요 아니면 뭐 연세로 분류해서 모아놓은 건지 그쪽에 해당하는 분들은 주로 이제 뭐 검사나 내시경이나 또 나머지 또 이렇게 처치가 필요하거나 하는 그런 분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2층에 호실은 전체가 몇 개입니까? 예, 전체 호실이 몇 개입니까? 병실이 베드가 세종병원에 말입니까? 2층만 2층 2층이가 35베드. 35대니까 1호실, 2호실 있지 않습니까? 1호실까지 몇 호실까지 있습니까? 실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아마 한 8, 9실 정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이전에도 화재가 나신 적 있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창문이나 이런 데 밖에서 열리지 않게 막아놓거나 이런 그런 거 없었습니다.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 화재 감식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1층 응급실에 냉난방기 2대에서 그 중에 한 곳에서 전기 스파크에 의해 불이 났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천장에서 전기 스파크에 의해서 불이 났다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보면은 그 별도로 또 처치실이 있습니다. 아까 좀 기자분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에 거기서도 먼저 났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뭐 정확하게 제가 어디서 난지는 정확하게 지금. 세 번째는 안에 그 보면은 그 수술 기구를 소독하는 실이 있습니다. 거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병원의 비상구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비상구는 그 뭐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각 층별로 대피 시설하고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망한 3명 의료진이 어떤 사건 일을 좀 얘기해 주세요. 당직 의사인지 아니면 지금 그 저희 병원에서 이제 돌아가신 그 당직쌤은 야간 당직 개념의 진료를 하시는 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응급실 의사인지 아니면 그냥 병원의 의사인지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응급실 의사입니다. 아까 전에 9명이 당직 서셨다고 했는데 그 중에 3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그 중에 의사 한 분, 간호사 한 분, 조무사 한 분, 당직 9명 중에 당직자 중에 3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혹시 응급실에 뭐 CCTV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CCTV도 다 있습니다. 저기 당직자 중에 3명이 돌아가신 거예요. 4명 중에 아니 응급실로 3분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분? 병원 전체 직원 중에 지금 돌아가신 분이 1층에 근무하시는 당직쌤이 한 분 돌아가셨고, 2층 당직쌤이라 하지 마시고 간호사인지 의사인지. 당직 의사 선생님. 그다음에 2층에는 사망자가 1층 청년 간호사 돌아가셨고, 그리고 김전예 선생님 돌아가셨고, 2층 그리고 책임 간호사잖아. 2층 책임 간호사 돌아가셨고, 그 가족 동무사 김난이 돌아가셨고, 의사 밀현진 돌아가셨고. 의사는 몇 명이 돌아가셨습니까? 의사 한 명. 의사가 1층에서 돌아가셨고요. 그다음에 간호사 한 분, 조무사 한 분은 2층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사장님, 응급실에도 소화기 있으십니까? 소화기하고는 법령 규정대로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용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전부 사용을 다 했습니다. 사용했습니다. 바깥에 주차장에 보면 전부 다 빈통이 오글러다니는 것입니다. 응급실에
당직의사님은 민현식, 또 2층의 간호사는 김점자, 2층의 조무사는 김나희. 세종병원하고 요양병원이 같은 시기에 예, 불은 이제 세종병원 그 응급실 천장에서 났다는 근무이 언제 시작하고요? 지어진 날짜 저희들이 2004년도에 법인 설립을 해서 하고 지금 그 뒤에 세종요양병원은 그 이후에 2008년도 이 정도 선에서 아마 그 예, 앞에 세종병원이 먼저 설립이 되고 뒤에 2008년도경에 아마 그때 요양병원이 설립이 됐습니다. 최근에 공사한 적 있나요? 최근에 공사했는 것은 지금 6층에 세종병원 6층에 보면 식당을 개보수해서 이제 지금 직원 식당이 좁고 해서 지금 식탁을 좀 더 해서 확장 공사를 어제 아래 마무리했습니다. 일반병원, 요양병원도 구분되어 있는데 요양병원에서 요양한 노인들을 응용하는 겁니까? 일반병원, 요양병원은 구분되어 있지만 일반병원에도 요양 환자 노인들을 여기 세상에서 활용하기도 하고 구분이 다 정확하게 구분이 다 되어 있고, 예. 세종병원에는 급성기에 치료해야 될 그런 환자들이 입원해 계시고, 세종요양병원은 뭐 치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파킨슨병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뇌중풍이라든지 이렇게 그 요양병원의 질환에 맞는 그런 환자들이. 네, 오늘 밀양 화재와 관련돼서 송병철 이사장의 지금 질의응답을 함께 듣고 계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갔는데요. 일단 규정대로 소방 점검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저희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소방 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민간 업체에서 소방 점검을 하게 되면 문제점을 지적을 한 그 결과 보고서를 소방서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 점검한 이후에 30일 이내만 제출하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30일 이내만. 그렇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어떤 소방 설비가 문제가 있을지라도 30일 동안은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결과 보고서가 소방서에 보고가 되면 또 소방서에서는 일정 기간을 또 줍니다. 7일에서 한 20일 정도 기간을 줘서 이 부분을 고치라고 기간을 주면 실제적으로는 한 50일 이상 유예 기간이 좀 무방비 상태가 좀 길어진 그렇습니다. 거군요. 이 고장난 이 소방 장비가 최소한 50일 이상 무방비로 고장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네, 또 보니까 전열기계에서 스파크 또는 천장에서 스파크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정해진 대로 소방 점검을 잘 받았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규정 점검 대상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 이사장 또 병원장 인터뷰를 보면서 좀 아쉬운 게 그 피해 사항은 너무 이름까지 기억하고 너무 잘 인터뷰를 하는데 화재가 발생할 때 초등 안전관리 책임자가 아마 병원장 또는 할 거예요. 어떤 조치를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얘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정말 안전관리 책임을 지는 그 사람의 인터뷰가 너무나 졸속기다리고 안타깝고 그래서 그런 조치를 해서 이러한 피해를 봤다. 이게 좀 아쉽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피해자 이름과 그것만 밝히지 어떤 조치했는지는 지금 인터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화재라든지 재난은 골든타임이 있거든요. 그 초등 대치를 어떻게 했는지가 지금 하나 밝혀지지 않고 소방대원들이 와서 얘기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그 화재에 대해서 대비를 하려면 초등 거기 사용자들, 책임자들에 대한 어떠한 대치방 아니 있었는지 그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환자들의 피해 상황을 좀 많이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드렸었는데 현재 지금 이야기에 따르면 조무사와 간호사, 의사 3명도 숨진 것이라고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 함께 전해드리면서 오늘 대담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